자, 2부 첫 섹션에서는 여론조사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이 여론조사는 강원도민 대상 여론조사예요. 강원도민일보가 창간 30주년 기념해서 여론조사. 왜? 근데 이걸 왜 가져왔냐면은 강원도라 그러면 사실 경상북도 남도랑 비슷하잖아요. 예. 정치 색이. 예. 자, 여기서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 적합도 1위에 올랐더라. 여기 그래프 괜찮네. 이 그래프 괜찮네. 나는 동훈이는 결국에는 대선 출마 못한다고 보고, 제가 봤을 때는 오세훈이 가장 전 유력하다고 봐요. 저 세 명 중에. 예. 느낌적으로는 그래요. 한동훈이는 윤석열과 같이 사라질 겁니다. 순장조요, 순장조. 그러니까 만약에 윤석열한테 위기가 생기면 한동훈을 제일 먼저 죽이지 않을까요? 예. 지금 한동훈은 내가 봤을 때는 윤석열이 이제 망해가고 총선 즈음에서는 한동훈이 가장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오세훈, 홍준표, 이낙연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월등하죠. 월등은 29.4. 사실 그 이낙연의 저 숫자는 그냥 인지도라고 봐야지. 저게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잠깐 또 까먹으셨지. 저 여론조사는 전국이 아니고 강원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강원도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빨간색이 조금 더 많아 보이잖아, 숫자로는. 거기서도 이재명 대표가 1등을 하고 있더라. 그러게요. 이런 이야기죠. 30%로 1등. 그 나온 여론조사 김에 김진태 도정 수행평가도 한번 볼까요? 매우 잘못하고 있다. 41.0. 정말 강원도민들한테 큰 실망했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왜 잘못하고 있는 뽑았냐고. 편이다. 그러니까 잘못하고 있는 편이다.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부정이 53.0이고요. 긍정이 37.5. 이게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지지도가 더 낮아요. 강원도에서. 김진태가. 지금 못하고 있다가 53.0, 잘하고 있다가 37.5입니다. 다 합치면. 보통 기본적으로 전국 평균이 윤석열 잘못하고 있다가 60%가 넘잖아요. 근데 김진태가 53% 나온다는 건 이게 진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쟤도 순장조네. 강원도에. 순장조야. 생각 한번 해보세요. 왜 저런 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최문순 지사 때문에 그래요. 최문순 지사는 김진태랑 완전 다르잖아. 도지사라는 사람이 동네 바로 옆집 사는 아저씨처럼 아주 소박하게 도정을 챙겼던 사람이라 민주당 불모지에서도 3연임을 한 겁니다. 네. 근데 검사 출신의 콘텐츠 하나도 없는 놈이 들어오니 체감적으로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강원도 분들이. 최문순 도지사 사선할 수도 있었는데 말이야. 그걸 아는 강원도민들이 법적으로 지금 불가능한. 김진태를 왜 뽑아가지고. 레고랜드 사태, 저건 김진태 사태죠. 네. 김진태 사태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가장 많은 게 김진태. 김진태예요. 당연하게 김진태 사태니까요. 근데 두 번째가 최문순 도지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강원도민들이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아니 생각이 다 똑같으면 그거 공산주의라고 말했잖아. 북한이라고 말했잖아. 아니 28.5%는 아직 제대로 된 뉴스를 접하지 못한 분들이겠죠. 그분들은 지금 생업에 바쁘신 분들이세요. 어쨌건 여기 나오면은 김진태 책임이 더 크고 윤석열 책임이 더 크다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런 것들이 나중에 강원도 여론이 바뀌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깨어나고 있다. 전 그렇게 봐서 소개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여론조사가 한국갤럽하고 미디어 토마토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미디어 토마토가 뭐야? 나름 괜찮은 여론조사예요. 지금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를 보니까 미디어 토마토는 자동 응답이잖아요. 갤럽은 전화 면접이잖아요. 근데 항상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전화 면접은 윤석열 지지율이 좀 덜 나와. 상담원한테 윤석열 잘한다는 말을 못해요. 자동응답 기계가 물어보면 윤석열 잘한다고 찍어. 그 차이가 있어서 자동응답은 윤석열이 조금 더 높게 나오는데 놀랍게도 이번에 월요일 날 나왔던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자동응답임에도 불구하고 전화 면접과 비슷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맞춰지고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 와중에 이번 주 금요일 날 나온 자동응답 여론조사가 미디어 토마토가 한 여론조사입니다. 여기 보니까 자동응답도 30%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29.9. 뭐 어쨌건 앞자리는 2니까는 30% 밑으로 이야. 떨어진 거죠. 이따가 소개를 하겠습니다만 네. 오히려 전화 면접인 갤럽이 30이어서 0.1 차이 나요. 거의 똑같잖아 이제. 이야. 네. 그래서 그 갤럽이 더 기분 좋겠네요. 네. 도표 한번 볼게요.
국정운영 평가 추이 해가지고 29.9. 야, 잠깐만 못한다가요. 67.3이에요. 70% 찍혔는데? 야, 이게 지지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언론을 막고 난리를 쳐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안 된다고요. 네. 이따가 그 얘기가 나와요. 언론이 아무리 난리를 치고 검사들이 언론 플레이를 해도 그건 옛날 이야기예요. 예. 말도 안 되는 저거는 우리가 역대로 본 적 있냐고. 나도 이게 윤석열이 망하는 현상은요. 나중에 정치학 교과서에 실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충격적인 건 임기 6개월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임기 후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더 진짜 놀라운 거죠.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런 현상은 볼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들이 지금 슈퍼챗을 막 쏴주시죠? 불안해 죽겠네. 내가 뭐라 그랬게?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 여론조사에서 나왔던 특이점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표의 측근 구속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정진상 실장 구속 등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드디어 민주당 지지율이 50%를 돌파했습니다. 박수 한번 줘야지. 야, 진짜. 야, 윤석열이나 검찰 입장에는 다 답답하겠다. 51.3%. 그러니까 50%를 돌파했는데 국민의힘은 지금 가장 최저점을 찍은 거죠. 최근 그러니까 50%. 이건 일종의 민주당 힘내라라는 뜻이 아닐까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뉴스를 접하는 접점이 많아지면서 진짜 뉴스에 대한 갈망 때문에 본인들이 팩트체크를 잘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새날 구독해서 보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구독 안 하신 분들은 다 이찍들이시잖아요. 볼 게 없어서 우리가 보고 있다가 나중에 정말 최고의 모욕이다 이 책 진짜. 아, 가스라이팅 되고 있네. 나 같으면 구독하고 만다 그냥 그런 소리 들을 바야. 그냥. 근데 이건 국힘 의원들이 너무 지금 극우 쪽 발언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중도에 있는 분들이 도저히 국힘을 지지는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좀 많이 민주당이 오히려 좀 오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당을 응원하는 거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이렇다고요. 지금 이게 자동 응답이라 그랬잖아요. 기기가 물어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민주당 지지한다는 사람이 51.3이에요. 국민의힘 지지하는 데가 31.7이면 또 20% 차이 나잖아요. 이거는 그렇게 분석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동응답은 고관여층, 국민의힘 지지자건 민주당 지지자건 사람들이 더 솔직하게 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 상당수가 저는 이탈했다고 보는 거예요. 기기가 물어봐도 국민의힘 지지한다는 얘기가 안 나오는 중. 중도층이 문제가 아니라 국힘 지지층이 이탈하는 현상이라고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어요. 20% 차이 나다니까.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그러니까 윤석열을 포함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지지하는 그 30%는 고정화돼 간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이게 화석화되는 거죠. 이제. 예. 그러니까 저거는 변동되지 않고 화석화돼서 이렇게 있는 거야. 나 좀 잡아주세요. 예. 파킨슨 병인데 이건. 보라피디 못 잡았구나. 한번 더 해. 화석화되는 거. 한번 더 해줄게. 원샷을 잡으라고. 보라피디 오늘 손 보러 가지. 심할서네. 이렇게 웃는 거죠. 다 예상된, 다 계산된. 대본에 나와 있어. 내가 잡아달라고 하면 보람 PD가 안 잡는 걸로 웃기려고. 진짜 훌륭한 방송 아니야? 근데 구독을 안 해? 자,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현상으로 볼 수 있으면 민주당 지지율이 50% 넘었다. 그 난리가 쳤음에도 불구하고. 최측근 정진상 구속 이재명 사법 리스크 현실화 이 보도가 나가고 KBS 말. 야, 이재명 집에 억대 돈이 있었대. 현찰이 있었대. 나가도 50% 넘더라. 이게 첫 번째인 것 같고, 자동응답도 윤석열 지지율이 아주 미미하지만 30% 밑으로 떨어졌다. 그래서 자동응답이든 전화면접이든 이제 숫자가 거의 똑같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잡았어. 참. 국민의힘이 여기서 20% 차이 나는 이유가 4.4% 떨어졌습니다. 폭락했다고. 자, 그리고 금요일날 나온 또 하나의 아주 셀럽 여론조사. 한국갤럽 여론조사 도표를 한번 볼게요. 저 평행선은 어떨 거예요 지금? 저게 6월 달부터 시작된 거예요.
저평행선이. 저 그래프가 화석화되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완전 그냥 얼어붙었네. 그냥. 야수님 잡아주세요. 화석화. 자, 예. 화석화. 참, 아이고. 자, 또 그다음. 대통령 직무수행평가 부정평가의 이유. 경험, 자질 부족, 무능함, 독단적, 일방적, 소통 미흡, 외교, 전반적으로 잘 못한다, 경제, 민생 살피지 않음, 언론 탄압, MBC 대응, 이태원 참사 사건 대처 미흡, 통합 협치 부족, 인사, 진실하지 않음, 신뢰 부족, 책임 회피, 오만함, 사정 정국, 이재명 수사, 공약 실천 미흡, 검찰 개혁 안됨, 직무 태도, 인간 자체가 싫다. 마지막 응답자는 뭐 북한 사람입니까? 예, 곧 있으면 등장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요거는 갤럽은 뭐 4지 5지 선다가 아니고 주관식으로 말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걸 다 합치면 인간 자체가 싫다로 보인다. 참, 경험 자질 부족 무능함. 아니 사람이 학습 효과라는 게 그런 거 아니야. 윤석열이는 지금 대통령 뭐 그 국정 수행을 구수할 건가? 지금 6개월 넘도록 지금 당선까지 포함하면 8개월 넘도록 전혀 사람들이 봤을 때 얘는 달라지고 있지 않아. 학습 능력이 떨어져. 개선되지 않아.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경험 자질 부족 무능함. 그렇잖아요. 윤석열이 뭔 짓을 해도 저 새끼 무능해 보이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안 바뀌고 있잖아요. 요즘 제가 SNS에서 자주 보는 그 짤이 있는데 그 G20 정상회의 이제 5명 정상끼리 전화 그 사진 찍기 대기할 때 바지 펄럭이는 개다리춤. 예. 그게 그러니까 윤석열이 다리 떨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맞아. 바람에 펄럭이는 바지 아닙니까? 근데 그게 상징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가지고 보고 있으면 귀엽기도 하고 좀 슬프기도 하고 좀 부끄럽기도 하고 막 너무 복잡한 감정이 들어요. GIF로 소장하고 있습니다. 네. 참네. 아니 근데 다리 떠는 걸지도 몰라. 너무 쫄아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저번에 봤잖아요. 다른 정상들은 안 그랬어. 윤석열 것만 다리를 떨었을지도 왜 몰라. 윤석열만 바람이 부나 막 이랬잖아. 다른 그래프 하나 보여주세요. 11월 통합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이거 보시면은 그 빗금친 게요 못한다예요. 여기에 남성 전체, 여성 전체, 세대별, 연령별 이렇게 쭉 나오는 거거든요. 야, 확실히 그러니까 노인 정권이란 말이 맞네요. 남성과 여성 통틀어도 더블 스코어 이상의 잘못하고 있다가 있고요. 그리고 18세에서 29세 같은 경우는 압도적이죠. 지금 못하고 있다가 특히 여성 12%만 잘하고 있다예요. 얘는 지금 몰라서 그냥 찍은 애들일 거고 12%. 그렇죠. 이제 얘는 그냥 귀찮으니까. 그리고 지금 60대, 70대, 60대는 지금 똑같이 나오고 있죠. 47, 46, 46. 와. 그리고 70대에서만 잘하고 있다는데 정말 우리나라는 그게 문제야. 잘 모르시는 어르신들이 자식들의 장래를 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그래도 지금 60대는 선방하고 있네요. 지금 절반 반반으로 왔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박근혜를 지지하는 그 70대 이상의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제가 나름의 어떤 쉴드를 칠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서 막 설명을 하고 했었거든요. 박근혜 좋아하는 마음은 이해해줘야 된다. 그런 어떤 시대적 맥락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 윤석열을 이렇게 지지하는 70대 어르신들은 진짜 너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어저께 왜? 자기들한테 잘해주는 게 하나도 없는데. 어제 방송에서 인천 시의원 국민의힘 시의원이 네. 81세 된 그 학교 청소 노동자 분을 가리켜서 80세가 넘으면 곧 죽을 나이인데 빨리 정리해라. 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말을 듣고도 찍어. 그러면 그게 개돼지가 아니고 뭐야. 그래서 고령화 사회가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저출생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데 좀 출생을 많이 해서 세상을 좀 진보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전 세계 어디나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서 우익화되는 거, 보수주의가 조금 표를 많이 얻는 현상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령화된 사람들은 조금 이렇게 인식을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저출생에도 좀 힘을 네. 써서 출산을 많이 해야 된다. 그 또 이제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정당 지지도에서 이제 성별, 연령별 쭉 보면은 상대적으로 여성들 지지가 높아요. 민주당이.
남성 중에 확실히 이직 남성들은 국민의힘을 더 지지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가 앞으로 정권 교체를 위해서 넘어야 될 산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 거 보여주시면은 정당 지지도 민주당이 지금 최근에 NDS랑 갤럽 전화 면접에서도 민주당이 이제 국민의힘을 앞서기 시작했어요. 저게 조금 더 벌어지면 국민의힘 내부에 분열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자동응답으로는 15% 20% 차이가 나고 전화 면접으로는 최근에 그걸 뒤집었단 말이에요. 최근에 뒤집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민주당이 나중에 선거에 좀 그렇고 호감도 한번 볼까요? 호감도? 더불어민주당 호감도가 32밖에 안 돼? 이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상담원이 물어보면 기본적으로 왜 그런 좀 말도 안 되는 트렌드가 있잖아요. 정당을 지지한다, 당원이다 그러면 뭔가 좀 후져 보이는 현상이 있잖아요. 그나마 지금 뭐 개달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나 민주당원이라는 게 자랑스러운 시기가 됐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 다만 여기에 상담원이 물어볼 때 민주당 호감가요 32, 국민의힘 28, 정의당 23인데 비호감도가 꽤 높은 편이죠. 더 놀라운 것은 정의당 비호감도가 국민의힘보다 높다는 사실. 이제 정의당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습니다. 자, 여론조사가 그렇고 윤석열이 그래서 도어 스태핑이라는 걸 안 하고 무슨 산업 현장 이런 데를 가잖아요. 6개월을 그렇게 허송해놓고 가면 좋아질까요? 난 불가능하다고 봐요. 남북 통일이 되지 않는 한 윤석열 지지율 앞으로 그렇게 올라갈 일은 없습니다. 남북 통일이 된다고 달라질까요? 그러니까 도어 스태핑도 뭐 국민이나 기자들이 대통령님 제발 도어 스태핑 해주세요 막 빌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가 한다 그랬잖아. 자기가 한다 그래놓고 자기가 지금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뻔합니까? 아까 그 연령별 성별 여기에 뭐 국민의힘 지지가 70대 이상이 높다 그랬잖아요. 그 댓글창에 이제 그 어르신께서 나도 70대인데 믿어지지 않는다 하셨잖아요. 거기에 70대 남성이라고 하시면 20% 지지율이 있잖아요. 거기에 속하신 분인 거야. 그런 분들이 있다는 말씀.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일부 노인들 전체가 다 그렇다고 말씀 안 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깨어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르신 중에. 그런 훌륭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박수 한번 더. 자,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요.